피해 사태를 보면서 국가가 해야 될 일, 특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케이. 에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어제 있었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쪽팔리고,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다 해가지고, 원희룡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출력을 하셔가지고 약 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성경책 읽듯이 고3 수험생이 수능 100일 남았잖아요. 고3 수험생이 수학 공부하듯이 취약 과목 공부하듯이 면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추진 일정이라든가 세부 공급 방안,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향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부동산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매우 상세하게 적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자, 일단은요, 그 내용이 50 몇 페이지 정도에 해당하고 요약본만 해도 약 1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요약본은 너무 압축해서 평이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보나 마나인 것 같고 약 53페이지 정도 하거든요. 반드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분간만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이런 대책이 발표가 되면요, 유주택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아니면 무주택자가 내가 이제 집을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이런 발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제가 지난 제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무주택자일 경우에는요, 이런 발표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관심도 안 가져. 이게 문제입니다. 자, 무주택자들은요, 재택하시는 분들의 10배 정도의 공을 들이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간단히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은요, 일단 반지하 부분을, 이번에 반지하 침수가 있었잖아요. 이 반지하 부분을 과감하게 좀 축소를 하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이주비를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 보강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반지하 시설을 전부 다 반지하 빌라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주를 시킨다든가 임차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인 건데, 반지하 투자자에게는 약간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반지하를 사실 때 역세권이 아닌 뚱딴지 같은 곳에 반지하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앞으로 임차인이 이렇게 빠지고 나면 임대 수요 산정하는 데 상당히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부분을 언급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부분 언급한 게 눈에 확 띄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처럼 핵심부에 이렇게 건설을 할 수가 있는데 주차장 시설 혜택을 좀 주잖아요. 그게 좀 강화가 되고 있기는 한데 전체 공급 가구 수의 3분의 1까지만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주거질 이것을 향상하기 위해서 2분의 1까지 공급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또 주차 대수라든가 주차 공간을 0.7대 1까지, 현재 1대 1도 안 되는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재건축 관련한 내용이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2022년 6월 달에 발표했던 그 부동산 대책의 재탕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는데요. 재건축 초과 이득세 이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하고 부담금을 완화해 주겠다. 이 부분은 재차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비중을 50% 정도였잖아요. 이것을 30%까지 줄여가지고 재건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것은 이미 발표했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구조 안정성 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이었는데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일기 신도시 관련한 부분, 일기 신도시 관련한 부분은 이번에 획기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별다른 발표는 없었습니다. 2024년에 통합계획, 그렇죠. 주먹구구쇼로 얼렁뚱땅 발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발표하는 게 더 낫죠. 2024년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1년 넘게 좀 남았는데요. 시간 금방 갑니다.
2024년이라고 해서 뭐 넉넉히 있으면 안 되고요. 대상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의 공급 속도, 그 다음에 GTX A, B, C, A 노선 같은 경우는 2024년에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B 노선, C 노선은 2024년도에 착공을 하겠다.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권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GTX 추진 속도에 의지를 보였고, 3기 신도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속도 부분, 행정 절차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옥상 오기였잖아요. 이것을 좀 단축해 가지고 정부가 행정 절차 때문에 속도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하겠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도가 뭐 유주택자라든가 재테크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무주택자 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였냐면, 뭐 무주택자 분들이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제 경험상. 오히려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내 집 마련 리츠라고 뭐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뭐 임대로 살다가 LH 같은 거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이것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거, 수분양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 청년 원가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첫집, 무주택자에게 먼저 입지 좋은 곳에 주택을 시세의 70%로 공급을 하겠다. 약 30% 정도 싸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또 공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또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박 터지겠죠. 무주택자가 계속 버티고 이런 주택을 바라고 기다릴 것인지, 구주택이라도 구입할 것인지는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판단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가속화하겠다. 그래서 202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스케줄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한 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철도 중심지, 핵심지에 컴팩트 시티를 건설하겠다 이거거든요. 환승이라든가 철도 중심지는 되게 많아요. GTX 정차 부분에. 그런데 어제 발표 문건에서 정확하게 여기에 컴팩트 시티를 건설하겠다 하면서 명확하게 어디에 건설하겠다 이렇게 꽂아준 곳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왕숙역입니다. 그 다음에 고양창릉역입니다. 자, 고양창릉역 주변 분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활한 논바닥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컴팩트 시티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숙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논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컴팩트 시티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디다 건설하는지 되게 추상적이었거든요. 어제 제가 면밀히 읽다가 하나 얻어낸 수확이라면 바로 그겁니다. 고양 창릉, 왕숙 신도시 이 부분에는 거대 컴팩트 시티가 건설되니까, 컴팩트 시티를 여러 군데 지면 좋은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나마 선별된 게 바로 이 두 군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테크 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지 감이 좀 오실 거고, 무주택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했죠. 내 집 마련 리치,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청약 물량 이런 거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었어요. 뭘 하겠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한 게 아니라 차근차근 수요에 대응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느긋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왜 느긋했을까요? 현재 주택 가격이 상당히 하향 안정화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긁어서 붓으로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원희룡이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도 부동산 때문에 당선됐기 때문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벌집 쓰셔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 요걸 또 얻어먹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가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최대한 추진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될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고금리 문제도 있지만요,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상은 현재 이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다. 그때가 폭등시장이니까 항상 마음을 스탠바이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요 정부 대책 발표가 있어서 문건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함께 한번 간단히 좀 훑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브리핑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